안녕하세요. 홍승찬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젊은 창업자나 새롭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예술가들은 늘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정부의 지원이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될 텐데요.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를 지원했던 든든한 후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술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음악사를 통틀어 작곡가와 후원자 사이에 각별했던 관계를 꼽으라면 단연 차이콥스키와 폰메크 부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감성을 담아 세계적인 곡을 만든 19세기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차이콥스키가 이렇게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 배경에는 그를 후원한 나데치타 폰메크 부인의 후원덕이 컸는데요. 두 사람이 작곡가와 후원자로 만나 어떻게 소울메이트이자 예술적 동반자로 발전했는지 이야기해보죠. 1877년 차이콥스키는 어느 귀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템페스트의 감명을 받아 편지를 쓴 이 부인은 자신을 차이콥스키의 열렬한 팬이라고 소개한 후 자택에서 연주할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했던 차이콥스키는 귀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로 관계가 발전하면서 1년에 6천 루블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당시 하급 공무원 연봉이 1년에 300 루블 정도였으니 무려 공무원 연봉의 20배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를 후원한 귀부인의 이름은 나데치타 폰메크였습니다. 차이콥스키는 1877년에 당시 음악원의 제자였던 28살 안토니나 밀류코바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들여 결혼하는데요. 결혼 생활은 얼마 안 가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예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의 차이콥스키는 오직 음악에만 정열을 쏟았는데 아내는 남편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한때 자살을 기도할 만큼 힘들었는데요. 결국 결혼 생활 3개월이 채 못 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망치고 이어 심신의 요양을 위해 유럽으로 향합니다. 밀류코바는 계속해서 차이콥스키를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1881년에 그녀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자 차이콥스키는 겨우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차이콥스키가 폰메크 부인의 편지를 처음 받은 때는 안토니나 밀류코바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무렵에 폰메크 부인의 후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폰메크 부인은 차이콥스키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탈리아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차이콥스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폰메크 부인이 차이콥스키의 부채까지도 해결해 주었으니 재정적으로 많은 힘이 되었겠죠. 만약 폰메크 부인의 지원이 없었다면 차이콥스키의 남은 생애와 창작 활동은 엉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차이콥스키는 이탈리아에서 완성한 교향곡 4번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폰메크 부인에게 바쳤고 이후에도 많은 작품을 부인에게 헌정했습니다.
폰메크 부인의 지원을 받게 된 후로 차이콥스키는 모든 사회 활동을 끊고 혼자 유럽 각국과 러시아 농촌을 여행하면서 작곡에만 전념합니다. 방랑의 시기인 이때 많은 대작들이 쏟아졌습니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이 시기에 작곡된 곡들인데요. 더불어 작곡가로서 지명도도 높아집니다. 외국에 머물며 작곡을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에서 지명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방랑을 마치고 1884년 러시아로 돌아와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비사회적이고 불안정했던 차이콥스키는 폰메크 부인의 도움으로 사회성과 안정감을 되찾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합니다. 이후로 수많은 걸작을 쏟아내며 귀족 자기도 받고 승승장구한 차이콥스키는 더욱더 명성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차이콥스키와 폰메크 부인의 결혼은 1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요. 차이콥스키가 더 자세하게 사생활과 작품 등 모든 것을 털어놓는 쪽이었습니다. 그는 폰메크 부인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비평가가 그의 5번 교향곡을 형편없다고 혹평하자 차이콥스키는 괴로워하며 부인에게 편지를 썼고 부인은 그 사람이 듣는 귀가 모자라다며 차이콥스키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폰메크 부인의 격려와 위로는 다시금 차이콥스키가 작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건 13년이란 세월도 6천 루블이라는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많은 돈을 내놓으면서도 폰메크 부인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이 단 한 번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한 일이 없다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었죠. 사실 두 사람은 만나지는 않았어도 후원이 계속된 13년 동안 무려 1,100여 통이나 되는 서신을 주고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비교적 형식적인 인사치레였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예술가와 후원자 사이의 사연을 뛰어넘어 마치 연인들 사이에서 오고 갈 법한 이야기들로 서신의 내용이 변모해 갑니다. 편지의 첫머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Dear Sir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귀하께 정도로 해석되겠죠? 그랬던 것이 이후에는 Beloved, 사랑하는 당신께로 바뀌었고요. 나중에는 His Beloved Friend, 사랑하는 친구에게로 변해갑니다. 1889년 3월 3일자 차이콥스키가 쓴 편지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당신께 수도 없이 많은 편지를 써왔지만 나는 당신에 대한 나의 진심을 표현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저의 말 못하는 이러한 심정을 진정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성으로 서로를 좋아했다면 왜 만나지 않고 편지만 주고받은 걸까요? 그리고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자면 두 사람은 몇 차례 마주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폰메크 부인 쪽에서 만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후원을 하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우연히 마주치고 난 후 차이콥스키가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폰메크 부인이 산책을 나가는 숲에 차이콥스키가 있었던 건데 차이콥스키는 부인이 산책 나오는 시간을 피해 간다는 것이
착오가 있어 그만 마주치게 된 거죠. 당황한 차이콥스키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두 사람은 왜 만나지 않고 편지만 주고받은 걸까에 대한 답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폰메커 부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나데츠타 폰메커는 17의 칼 폰메커라는 엔지니어 공무원과 결혼했는데요. 월급이 적은 데다 아이도 많아서 생활이 어려웠지만 남편 칼은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칼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는 가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큰 조직의 톱니바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닮아 비즈니스 감각이 출중했던 그녀는 철도 사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철도가 대대적으로 확충됐는데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러시아에서 철도 사업이 큰 이익을 남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나데츠타 폰메커는 남편 칼을 설득해 투자자를 찾아 철도 건설 사업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860년 러시아의 철도는 100마일에 불과했지만 20년 후에는 15,000마일로 증가했는데요. 대부분 그녀의 남편인 칼 폰메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칼 폰메커가 건설한 철도 라인 중에는 러시아의 곡창인 흑토지대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모스크바 라잔선이 있었고 그는 곡물 수송을 독점함으로써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나데츠타 폰메커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876년 남편 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폰메커 부인은 철도, 부동산, 현금 등 거대한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폰메커 부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 살림을 하는 한편 장남과 함께 철도 사업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독재자 타입의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 집과 가구까지도 직접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 중독자였던 그녀는 모든 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폰메커 부인은 어려서부터 배운 피아노 솜씨가 수준급이었습니다. 워낙에 음악을 좋아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음악가들을 지원했고 몇몇은 직접 고용해서 집에 살도록 했습니다. 클로드 드뷔시를 가정교사로 들여 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고 폴란드 바이올리니스트 비니압스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콘서트 투어 도중에 병이 나자 집으로 불러 치료를 받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차이콥스키만은 만나지도 않고 편지만 주고받으며 후원을 했던 것일까요? 폰메커 부인이 차이콥스키를 후원한 것은 이미 미망인이 된 이후였는데 말입니다. 폰메커 부인이 차이콥스키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45이었고 12명의 자녀와 그보다 많은 손주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차이콥스키는 부인보다 9살이 어린 연하의 이혼남이었죠. 폰메커 부인은 전도 유망한 차이콥스키에게 스캔들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의 예술적 성취를 도와가며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방법으로 편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13년의 세월은 무척이나 낭만적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폰메커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재정상의 파탄으로 더 이상 경제적 후원이 불가능하다는 서신을 보냈고 이후로 일체의 연락을 끊어버렸는데요.
차이콥스키는 편지를 받자마자 자신의 사랑이 금전적 지원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는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하지만 부인은 묵묵부답이었죠. 그나마 차이콥스키에게 다행이었던 건 이 무렵 그도 이미 작곡가로서 절정의 성공을 누리고 있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매년 1,000루블의 연금도 약속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경제적인 도움이 중단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3년 차이콥스키의 조카 안나와 폰메크 부인의 아들 니콜라이가 결혼해 두 사람은 사돈이 되는데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두 사람이 5년간이나 중매를 하며 애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두 사람 관계의 결실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오히려 유쾌하지 못하게 전개됐으니 차이콥스키의 조카 안나는 매우 독립적인 성격으로 시어머니 폰메크 부인의 간섭을 싫어했던 탓입니다. 이 때문에 차이콥스키와 폰메크 부인 사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차이콥스키는 안나와의 거리를 두었고 폰메크 부인 역시 며느리 안나와의 거북한 상황을 차이콥스키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두 사람은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별이 어떤 이유로 진행되었는지 좀 더 따져보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폰메크 부인 쪽의 자세한 정황을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결별 이유는 폰메크 부인의 재정 상태는 편지에 쓴 대로 파산은 아니었지만 철도 사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철도 사업을 물려받은 큰아들 블라디미르가 사치를 하고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큰 위기에 처했고 폰메크 부인은 큰아들을 해임하고 전문 경영인을 그 자리에 앉히며 가까스로 사업체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폰메크 부인의 자녀들이 두 사람이 관계를 끊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한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스캔들로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 쪽에서는 차이콥스키에게 지급되는 거액의 돈을 아까워했던 탓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인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았던 것입니다. 결핵에 근육 위축증이 겹쳐져 직접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자 연락을 끊게 된 거죠. 차이콥스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한테 불러주고 대피를 시킬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망하기 수주 전 조카 안나를 통해 폰메크 부인의 사정을 전해들은 차이콥스키는 결별 편지 이후 침묵했던 것을 사과했고 폰메크 부인은 이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폰메크 부인은 차이콥스키가 사망한 지 2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생애와 업적에서 폰메크 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예술가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점에 폰메크 부인의 경제적 후원이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아 차이콥스키는 삶의 시련을 이겨내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차이콥스키에게 폰메크 부인은 후원금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신으로 산 차이콥스키는 남편이 아내에게 구하는 정서적 위로를 폰메크 부인에게서 찾은 듯합니다.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은 차이콥스키의 위대한 음악에 오롯이 담겨 오늘날까지 우리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